권택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교보문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출간 기념회를 가고 있는데 궁금하시죠? 축하합니다. 바로 이분 전진로하이트 대표이사 조은호 사장입니다. 저는 조은호 전 진로하이트 대표님의 출간 기념 강연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K음료왕 한 병으로 시작의 판도를 뒤집다. 해내는 것 조은호 대표 출간 강연회입니다. 소비자로 사라졌고 시장을 장악한 메가히트 성공 원칙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네, 지금 기념회 강연 전에 사인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아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조은호 대표님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사실 좀 많으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조은호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하고 강연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아침 햇살, 초록 매실, 자연은 그리고 하늘보리, 블랙보리 등 이러한 메가히트 음료들을 직접 기획해 탄생시키신 장본인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도전과 그 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넘어서고 결국 해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조은호 대표님은 홍진식품 대표이사부터 하이트 진로 지금 고문을 역임하셨고 이번에 그러한 자신의 스토리와 인사이트를 가득 담은 신간 해내는 것을 출간하셨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은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이 좀 무섭습니다. 내가 토요일 날, 현장 답사 차원에서 잠시 들렸습니다만은, 깔끔한 강당 정도였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앉아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에너지와 그 힘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상당히 저한테는 감개무량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책을 냈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만은 10년 전에 제가 2024년도에 이라는 책을 내고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거의 한 20년에 제 인생에 매듭을 짓는 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수상록을 적었던 24번째 겨울이라는 책을 비매품입니다만은 제가 군대에서 직접 타이핑을 하고 사파를 그리고 표지를 만들어서 제본 16권을 해서 제대를 했던 그 책이 이제 공교롭게도 또 탈고가 이제 겨울에 다 12월 달에 됐던 것 같습니다. 24번째 겨울이라는 타이틀이었고 또 43번째 겨울에 탈고한 게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책이었고 이번에 또 12월에 탈고를 하면서 내가 한다, 해내는 것, 내자의 연속의 제품이 이제 책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들었던 음료도, 크게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순우리말 넉자로 된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가을 대추부터 시작해서, 아침 햇살, 초록 매실, 하늘보리, 블랙보리, 이번에 해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속 넉자, 제목의 작품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이번 책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제가 음료를 한 30년 정도 한 이야기와 그 사이에 이제 대표이사급 CEO를 한 25년, 경험이 업력이 쌓여서 그 이야기를 좀 이제 적었습니다만은, 제 이야기를 하면서, 키워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제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그걸 워딩으로 좀 뽑아보면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 말고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핵심적인 것들이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풀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핵심적인 가장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책 내용과 또 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저는 20대 때 조금 좀 특이한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제가 은행에 갔기 때문에 은행장이 된다. 또 보통 기업에 가면 사장이 되고 싶다. 이런 꿈들을 가지는데 저는 좀 젊은 어린 친구가 좀 발칙했는데 나이가 40, 50이 돼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옷 할 수 있다면 괜찮은 인생을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옷 답다는 것이 뭔가를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정리를 한 게 이니셜로 3C를 했습니다. 체인지,
살다 보면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만은 사람들은 재거나 따지는데 저는 우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들여다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 그 변화를 받아들이자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크리에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50년간 저만의 의식이 있는데 매일 아침 머리를 감습니다. 뭐 당연히 머리를 요즘은 다 감습니다만은 저는 고등학교 때 그 까까머리 때부터 어제하고 다른 조언으로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저만의 의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저 자신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챌린지에서 도전.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새로움에 도전하는, 이걸 한마디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청년 정신으로 제가 정의를 내리고, 요게 이제 제가 나이가 40, 50 되더라도 청년 정신을 제가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벌써 제가 60이 훌쩍 넘어서 제 스스로도 물어봅니다. 야, 조은우, 너 아직까지 조은우답게 살고 있냐?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를 지키는 힘이었고,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도전입니다. 그래서, 문득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정확하게 35년이 되네요. 90년도에, 제가 이제, 잘 나가는 그 당시 제가 제일은행에 다녔었는데, 은행을 그만두고, 옷가방 하나 들고, 이제 서울 상경을 한 지가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강 철교를 지나면서, 제가 이제 그때 결혼한 지 한 1년 차가 됐던 시점인데, 제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혼자 이제 한강을 지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주먹을 쥐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야? 그래, 알았어. 그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한판 서울에서 잘 살아보자.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벌써 35년이 지났고, 그 이후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만둔다 할 때, 그 당시 이제 제일은행이 상당히 좀 알려진 은행이었고, 웅진으로 옮겼는데, 웅진은 뭐 요즘이야 많이 유명해진 회사 브랜드입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 또 삼성 현대해솔에도 잘 안 가던 시절이었는데, 은행 출신들이 옮긴다고 하니까 다들 반대했습니다. 뭐 선배, 후배, 친구들, 친척들 다 반대했는데, 유일하게, 찬성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찬성 안 했으면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는, 결혼 1년 차, 우리 아내였던 우리 예순연 씨입니다. 오늘 좀 와 있네요. 하여튼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때 같은 은행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었는데, 또 같이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때 오빠들이, 야, 너 어찌 줄 모르니? 너는 좀 다니다가 좀 자리 잡히면 그때 그만두더라도 그만둬라.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둘이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다 둘이 그만두고 서울에 그냥 무작정 자리 잡고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웅진 그룹에서 한 5년간 기조실에서 일을 뭐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다가 웅진 식품의 전신인 웅진 인삼이 좀 무리한 투자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공경에 처해서 제가 그 품명을 받고 내려가게 된 것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됐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나름대로 공장이 크게 10,000평에 2,000평 부지에 신규 투자를 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아이템이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새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 돼서, 그때 기조실 총괄 팀장이었던 제가 특명을 받고 내려가서 공장을 살려봐라. 저 그때 뭐 대뜸 회장님한테 1년 안에 히트 상품 들고 저 공장에 사진 딱 찍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부터 당장 치고 내려갔었는데, 뭐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막 이제 공주에 있는 공장에 내려갔더니 엄청나게 10,000평 부지에 2,000평 공장은 껍데기 다 올라가 있는데 안에 설비가 지금 캔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 이 뭘 해야 되지? 내가 너무 큰 소리를 먼저 친 거 아닌가. 곰곰이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제 음료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히 무리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였고, 왜냐하면 이왕 음료에 한 판 들어 올라간다면은 롯데나 혜태 그 당시에 코카콜라 같은 이렇게 열화성 같은
대기업들하고 한판 붙어야 되는데 그 붙는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때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과감하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전투 의욕을 가지게 된 계기도 있게 됐습니다만 그것도 도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을대추가 성공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룹에 복귀를 하고 외부의 사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또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진 가운데 수백억 적자를 내고 제가 다시 투입을 될 때도 상당히 무리한 환경 속에서 제가 결심을 해야 되고 그때도 뭐 저한테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하게 제가 받아들였던 내가 만들어낸 사인이 그 열자 해지 마음으로 내가 또 풀어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내려갔습니다만은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대표이사를 하게 되는데 조금 최연소입니다만은 남들이 볼 때는 몇백억짜리 웅진그룹의 계열사 대표이사가 되었으니 엄청나게 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수백억, 450억의 적자가 있고 매년 150억 추가 적자가 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대표이사라는 것은 거의 뭐 네가 시작했으니 너 같이 죽으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사형선고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풀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했던 그게 벌써 이제 시간이 25년이 지났네요. 하여튼 그 이후에 새로운 신제품을 내는 과정에서도 뭐 그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했던 제품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 가을대추 물론이고 아침 햇살이나 특히 하늘보리 같은 이런 제품들은 엄청난 저항과 반대 속에서도 결국은 이제 해내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는 외부의 어떤 경쟁 대기업들과의 싸움은 물론이고 내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도전이었던 건 아닌가.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웅진과 인연을 끝으로 나와서 또 이제 창업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는 있는데 코리안 브렉퍼스트는 왜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 밖에서 마시는 액상으로 된 음료도 있습니다만은 집에서 타먹는 또 인도화 음료도 시장이 더 크니 그쪽 부분을 내가 한번 개척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얼수라고 하는 회사도 창업을 이제 했었고요. 그 수억의 연봉 부분을 뿌리치고 내가 창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음료의 세계화를 이제 제가 한번 직접 해보자라는 의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도전도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생계형으로 좀 바뀌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는 차에 또 100주년을 이제 앞둔 우리나라 최고의 또 술회사에서 또 저한테 인연이 되어서 같이 또 음료를 한 판 벌릴 수 있는 제 도전의 기회가 또 왔었고 또 그거를 또 과감하게 제가 결정을 하고 또 한 7년간 그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고문으로 있습니다만 내년 7월까지는 어차피 경업 금지 조항 때문에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음료 쪽 이런 문화에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한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제가 원했던 좀 부족했던 거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하면서 열심히 지금 시간을 소위 말하는 비트윈 잡스 이런 갭이어 기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장황하게 제 개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끊임없이 도전을 해왔던 제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직도 청년 정신 조은호의 조은호다움을 지키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까지 30년간 일관성 있게 우리 음료를 세계화하겠다고 하는 이 꿈을 실현해내고 있는 힘이 그것서 나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소명인데요. 소명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직장 일할 때 잡이라고 합니다.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뭐 좀 돈을 좀 벌고 싶을 때 이제 직장을 구하는 대부분의 개념에 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조금 소수의 개념은 이제 커리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돈도 중요하지만은 뭐 나의 직급이나 또 좀 포지션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직업관입니다. 조금 더 소수가 있다면은 이제 콜링이라고 하는 소명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 일인지 뭐 자기의 삶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또 워크 홀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자기 일에 대해서 엄청난 사명감과 소명을 가지고 해 나가는데 어찌 보면 제가 앞에 그 도전이라고 하는 30년 동안 일관성 있게 우리 음료의 세계화를 주장하고 천착했던 그 힘이 어찌 보면 이 소명이었던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명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음료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제가 마시는 음료 이름도 잘 부작이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 정보를 파악을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제가 조사를 하는 가운데서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당시 자료 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무역협회 도서관에서 자료를 구하는데, 외국 브랜드 한국 도입 연도표라는 자료 한 장짜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계적인 음료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누굴 통해서 언제 무엇들이 들어왔는가를 연도별로 쫙 정리를 잘 해놓은 자료가 있었어요. 야, 이거 그동안의 음료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도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쫙 펼치는데 깜짝 놀랐던 거예요. 제가 준비했던 제일 잘 팔리는 1등부터 마지막 순위에 있는 브랜드들이 그 외국 브랜드 한국 도입 연도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최소한 세계적인 음료가 30, 40%는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10%는 우리 거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주로 일본 제품을 카피하는 이런 브랜드들이 또 나머지였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왜 우리 음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까? 저는 우리 나이로 34살의 청년한테 도저히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며칠간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새벽에 막 적었던 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에 50년간 외국 브랜드 음료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진정한 음료의 세계화라는 것은 우리 음료를 수출하기에 앞서서 외국 음료가 판치는 한국 음료 시장에 우리 브랜드를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 우리 세계화의 시작이다. 이거를 내가 광고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음료 사업을 시작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한 회사 매출 4억, 5억밖에 안 되는 시절인데, 그 당시 메이저의 백면, 전면으로 칼라로 한 판 하면은 한 1억 정도 하는 시절인데, 이 한 두 판은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한다고 했다가는 반대할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고. 또 그 당시 주로 이제 스포츠 신문 이런 데서 광고하는 음료 분위기였는데, 뭐 일간지에다가 뭐 좀 무겁게 나간다는 거는, 야, 이거 반대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 반드시 이건 하고 시작해야 되겠는데, 이왕 코카콜라나 롯데 이런 회사하고 한번 붙으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선전포고는 해야 되겠고, 또 내가 깜짝 놀랐던 우리 음료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 전투력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집행했던 게 첫 번째 네 가지 없는 친구의 마케터의 도전이었는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회장님한테 전날 보고는 드렸죠. 이제 근데 안 보여드리고 말씀 안 드리고 재밌는 광고 하나 나갑니다 하고 했는데, 다음날 오후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보여드렸는데, 광고 좋대. 야, 그때 그 찌릿한, 제가 이제 보고도 안 드리고 선집행하고 나서 욕 먹을 각오하고 했는데, 쫓겨날 각오하고 했는데도, 좋은 반응이 나왔을 때, 야, 뭐 한 번 벌려도 되겠구나. 라는 자신을 가지고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제가 우리 음료를 왜 없나, 우리나라에 우리 음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라는 이 대명제를 나는 음료판에서 한번 실현하겠다. 저는 이 각오를 다지면서 이것이 이제 제 제품 개발 방향이 되었고, 제품 철학이 되고, 소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그 당시 웅진 같이 일했던 친구도 이제 보입니다만은, 같이 이제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코카콜라, 롯데 뭐 수조의 매출 조 단위의 회사들이긴 하지만은 저는 부터 사올 자신이 있다. 이유는 그 조직의 규모의 싸움이 아니다. 그쪽의 것들이 자기네들 제품을 안 만들고 맨날 남이 만든 거를 카피에 따라 만들거나, 또 선발로도 오지 않는 이런 문화를 보고, 이거는 그 조직의 문화일까? 아니면 롯데 같은 경우에 신격구 회장님의 문화인가? 이게 회장님이 생각, 경영 철학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볼 자신이 있다. 그 조직과의 우리의, 싸움이라고 보다는 그 경영자의, 마인드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소비자가 내 손을 들어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음료를 만들려고 하고 항상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그애들은 따라오게 만든다면은 결국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만든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알아차릴 것이다. 제일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로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했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 그게 이제 가을 대추부터 아침 햇살 초록 매실 하늘보리로 이어지면서 몇십억밖에 안 되던 회사가 막 몇천억이 되고, 수백억 적자 나 있는 회사가 뭐 2년 반 만에 흑자로 전환되고, 그때 적자를 갚는 날 우리 회식하면서 제가 직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납니다. 남자도 눈물을 흘릴 때는 뭐 흘릴 진로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자, 어쨌든 그 소명이라는 것이 이제 저한테는 목에 칼이더라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실 목 내놓고 하는 일이 쉽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샐러리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자리를 걸고 하는 거나 다른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뭐 그걸 목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목을 자리를 내놓고 반대를 하더라도 해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소명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는가. 뭐 제가 또 뭐 자리를 연연하기보다는 왜 우리나라에 우리 업무가 없는가에 대한 나의 의문이, 그거를 풀기 위한,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한다라는 이 소명감이 지금까지 제가 30년을 이어오게 만들고, 회사에 적은 몇 군데 바뀌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지금 이 책도 제가 인생에 뭐 20년에 한 번씩 매듭 짓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시 저의 60대, 70대, 를 준비하는, 단단하게 만드는, 마음으로 적는 글이었습니다. 그 소명감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만들었던 힘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다면은 질문인데요. 저는 좀, 제 나름대로 습관이 한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새로운 일을 할 때, 제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 제가 무슨 역할을 맡아야 되는지 모르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의 과거 히스토리를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제가 이해될 때까지, 제가 파악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음료를 하기로 했으니, 음료를 하는데 음료가 뭐지? 음료가 사람들한테 꼭 필요할까? 지금 다들 만족하고 있을까? 그럼 이거 음료가 언제부터 시작됐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추적해서 언제부터 시작됐나 해서 짧게는 뭐 70년, 많게는 230년, 더 길게는 1000년, 보리 같은 경우는 10,000년까지 추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적하다 보니까 하고 이제 끝이 보이게 되면은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노벨상 받았던 한강 작가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공감 가는 말씀을 하던데, 그 질문이라는 것이, 질문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끝이 날 때 뭐 소설이 이제 완성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 질문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음료는 없는가? 음료가 언제 시작되는가? 음료의 역사는 용기의 역사다라고 제가 주장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시간 많지 않으니까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던 음료를 왜 음료 시장이라는 게 수천 년 역사 속에 23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한국은 70년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추적해 내린 결과는 집에서 홈메이드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 먹었는데 밖에도 들고 다니면서 먹고 싶은 그 니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 용기의 탄생이었어요. 그 용기라는 것은 이제 개봉만 하지 않으면 유통기한만큼은 보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대광 문명의 이익이었고, 들고 다니면서 하는 운반의 편리성, 그리고 경제성. 내가 쉽게 먹고 싶으면 집에 이야기하면 만들어 주겠지만, 당장 몇백 원 주고 먹을 수 있다면, 그럼 현대산업사에서는 경제적인 거 아니냐라는 그 보존성과 편리성, 경제성을 갖춘 게 현대광 문명의 이익인 용기였다. 그 용기가 탄생되면서 음료 시장이 만들어졌구나. 음료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제가 주장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게 질문에서 시작됐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을 만들 때도 항상 그거였습니다. 제품 기획한 사람은 남녀노소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제품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어떤 제품이든 간에. 그런데 저도 그 고민을 똑같이 하다가 밥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밥은 하루 세 끼 평생, 먹어도 물리지 않는 건데, 이런 음료 하나 만든다면 대박 아니냐. 밥은 뭐로 만들지? 쌀로 만들더라고요. 쌀로 음료 한 만든 거 어디 갔냐? 없어요. 그럼 이거는 되겠다. 이제,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쌀 가지고 이제 밥만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만들어 먹더라고요. 막걸리를 만들고 또 그거를 증류시키면 소주가 됩니다.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봤더니 전 세계가 자기네들 주식과 고물을 가지고
우리는 밥을 만들어 먹지만 그 사람들은 밀, 보리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또 술을 만들어 먹어요. 맥주를 만들고, 그걸 또 증류하면 위스키가 되더라고요. 중국의 그 고랑주라는 빠이주가, 고랑이 뭔가를, 뭐 저도 몰랐습니다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수수입니다. 중국에서 많이 재배되는 수수를 가지고, 주식과 곡물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술을 만들어 먹어요. 이게 뭐가 있다. 주식과 곡물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 일단은 흔하고, 싸고, 그 다음에 영양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주식과 곡물을 가지고 만들어 먹는 밥이든 빵이든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만든 게 술이다면 술이 뭐지? 알코올 드링크. 알코올 드링크가 있으면 난 알코올 드링크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형, 그게 음료 아니냐. 알코올 없는 음료. 그게 아침 햇살이 탄생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옵니다. 아니, 미국 하면 콜라가 있고, 일본 하면 차가 있는데, 영국 하면 홍차가 있는데, 한국은 왜 오렌지, 커피, 콜라만 마시고 있었느냐? 왜 우리 음료가 없냐라는 질문하고 연결됩니다만은, 그러면 우리 음료를 만들려고 하면 뭘 만들어야 되겠냐? 한국을 대표하는 음료를 한번 찾아보자.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흔하게 누구한테나 질문을 해도 답을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숭늉이에요. 보리차. 제일 많이 마시는 음료 같은 게 있다면 보리차. 한국 사람들은 보리차를 음료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끓인 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없었을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야,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음료가 안 되겠냐. 그 음료가 숭늉이고. 그리고 추적해보니, 야, 놀랍게도 우리 인류가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만년 전에 집성촌을 이루고 강 근처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제일 처음 작물이 보리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 이게 근데 애사로운 작물이 아니다. 그 보리가 이제 또 몇천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구들짝에서 가마솥에서 숭늉을 만들어 먹는 밑에 깔아서 300~400도에서 열을 가지고 누려가지고 다시 물을 부어서 먹었던 숭늉이라는 게 있었고, 왜 그랬을까? 왜 누렸을까? 그 귀한 곡물을 왜 태우듯이 누렸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것도 고민해서 들여다봤더니 무릎을 칩니다. 미국이 왜 콜라가 인기가 있고 일본 사람이 차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 푸드 페어링이었습니다. 아, 음식의 궁합이구나. 그 맥도날드가 전 세계 갈 때 콜라가 반드시 따라가는 이유가 있구나. 그 패티 퍽퍽한 거하고 먹을 때 시원한 탄산음료가 달달한 게 잘 어울렸던 거예요. 일본의 스시 템프라하고 그 녹차의 그 좀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하고 이게 잘 어울리는 후식으로서 훌륭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생활 속에 있었던 거였구나. 또 세계로 나갔구나. 우리는 그거 갖고 들어올 게 아니라 우리의 음식 문화하고 가장 맞는 걸 찾아보자 한 것이 이제 보리차였고 숭늉이었어.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질문이 이제 결국 이제 다 다르는 것이 이제 제품으로 돼서 나오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질문에 그동안 제가 만들어냈던 제품들이 뭐 다 그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이트에서 만들었던 이제 리뉴얼을 했습니다만은 진로토닉 같은 경우에 한 40년간 한 10억, 20억밖에 안 팔리던 제품인데 뭐 뚝딱뚝딱 하니까 한 500억 막 매출로 늘어납니다. 제가 뭐 히트사품 제적이라는 변명도 있습니다만은 음주의 미다스손이라는 미다스손이 만졌다면 금이 되는데 10억, 20억 하던 것이 만졌다면 500억이 되고 하니까. 근데 500억이 끝이 아니라 이거 5천억인데 이제 시작입니다.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근데 보세요. 제가 1000억짜리 세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침 햇살 초록 매실 자연은인데 아마 조만간에 그 진로 토닉워터하고 그 보리차는 하늘보리하고 블랙보리 제가 만든 그 두 개 합하면 곧 1000억이 될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토닉워터가 왜 몇십 년 동안 10억에서 죽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있는데 이게 뭔데? 또 추적하죠. 제 특유의 그거로. 어디서 했는데? 영국에서 100년 전에. 이게 뭔데? 뭐 지인이나 뭐 이런 보드카에 말아먹는 믹스 제품이라는 난알코올. 그 외국 사람들은 그 사람 얼마나 팔리는데? 1조 정도 팔리는데 영국에서. 우리는 얼마나 팔리는데? 우리가 뭐 10억, 20억 팔고 이제 좀 제일 잘 팔 때 한 60억 정도 팔았으니까 100억도 안 되는 시장이라는 건데 그 차이가 뭘까? 그거 따라하고 앉아가지고 50년 전에 진 토닉을
그냥 카피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먹이고 앉아있으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만 일부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저온식의 접근은 영국의 진토닉이 있다면 한국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데? 소주의 좀 쓴맛에 술 약한 사람들한테 그거를 한번 붙여주면 어떨까? 영국의 진토닉이 있다면 한국의 소토닉은 못 만들까? 이 생각만 딱 바꾸니까 바로 500원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소주 파는 식당, 편의점은 5만 개밖에 안 되지만 소주 파는 식당은 50만 개거든요. 편의점은 5만 개인데 거기에 음료처럼 생긴 거 숫자 세보면 한 600개 됩니다. 그 600대 1에 들어가도 경쟁을 해야 되니 시트 상품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식업에는 50만 군데에 냉장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품이 10개도 안 돼요. 소주, 맥주 빼고, 사이다 콜라 빼고 나면. 뭐 일부 백세준이 몇 개 있긴 합니다만은 숫자로 보면 10개도 안 돼요. 그 물 빼고 넣자가 아니라 그 빈자리 한 줄만 넣는다면 하루에 한 개 팔려도 50만 개 팔리는 시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저 화이트 진로 소주가 전국에 쫙 깔려있는 마켓시어 70%인데 그게 소주 말아먹는 토닉워터만 바꾸면 이제 들어만 간다면은 금방 1조가 되는 건데. 왜 안 했지? 하자. 생각만 하면은 이제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왜 안 할까, 사람들은? 질문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 필요한가? 사이다, 커피, 콜라 이런 것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걸 먹을까? 설탕 덤벅이고 카페인 덩어리인데 먹을 수는 있지만 기호식품으로 담배도 먹는데 앞으로는 좀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럼 노슈가나 노카페인 음료는 없을까? 왜 없어? 물 마시면 되지. 요즘 물 음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반대했던 것이 보리차였습니다. 보리차 한다니까 누가 이게 돈 주고 사 먹겠냐? 물 같은 거를 이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물 사 먹는 시대가, 물이 전체 음료 합친 것보다 수량으로는 더 많아지는 시대가 돼. 물만 먹을 수 없으니 물 대용차, 보리차 같은 것들이 설탕 넣는 게 더 이상하고 카페인이 없는, 이게 미국이나 일본에 지금 차 시장 전체 중에 10조 정도 되는데 1조가 보리차입니다. 최근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카페인, 녹차에 좀 불편하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보리차가 미국에 수출할 줄을 꿈이나 생각했습니까? 저는 사람들과 지금 베트남에 콜라보도 인기도 좋다는 거를 이제 듣고 기쁜데 이미 우리는 이야기했던 이야기거든요. 왜? 쌀을 주식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좋아했던 것처럼 받아들일 거니까. 그 질문이 이제 끊임없이 아직 저 질문이 안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까 내가 사인을 먼저 했으니까 한 10분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번째가 이제 킹핀입니다. 킹핀은 제가 이제 음료 마케터로도 한 30년 했습니다만은 이제 경영자로서도 한 25년 하다 보니까 그때서 제가 가는 회사들은 이상하게 제가 웅진이 있을 때도 거의 다주가는 회사 살리는 일을 맡았던 대결사 역할도 많이 했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명령을 그래 받아요. 네가 가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인사명령 낼 때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저는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리고 어떻게 하면 죽이느냐, 어떤 회사가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생활하다 보면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길 때 어떻게 풉니까? 하나씩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15억 인구의 국경에 45개가 넘고 소수민족이 50개 가까이 되는 그 나라도 어떻게 통치합니까? 했더니 그 통치자 누가가 생선 굽듯이 하면 된다. 너무 빨리 하면 흘고 좀 익을 때 한 번씩 뒤집어 주면 된다라고 상당히 좀 온적하게 했습니다만 제가 푸는 방법은 킹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문제 푸는 건 별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동시에 있을 때는 뭐부터 풀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할 때, 저는 킹핀을, 왜냐면 볼링에 핀 10개가 있으면, 10개를 한꺼번에 쓰러뜨리면 점수가 올라가는 스트라이크 이제 게임인데, 어떻게 하면 10개가 동시에 쓰러질 수 있을까? 할 때, 핀의 번호가 다 있는데, 맨 앞에 1번, 2번, 3번, 4, 5, 6, 7, 8, 9, 10의 핀을 볼 한번 굴려서 5번 핀을 반드시 맞추지 않고서는 스트라이크가 절대 안 일어난다는 구조적으로 과학적으로 돼 있대요. 그 5번 핀이 킹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찾아보면 킹핀 하면은 5번 핀, 볼링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보르네오 같은데, 이제,
원목을 가지고 전 세계 가구 수출을 하는데 상류에서 벌목을 해서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제 운하에 빠뜨리면 밑에 하루에서 불을 가지고 선적하는데 한번 엉킬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풀 때 어떻게 푸느냐? 그 엄청난 아름다리 나무를 어떻게 푸느냐? 제일 처음 엉킴을 만들었던 그 부분만 딱 찾아내기만 하면 쉽게 풀린대요. 그 낚시 막실이 엉킬 때도 제일 처음 만들어진 그것만 찾아내면은 쉽게 풀리는 이치입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에서도 킹핀만 정확하게 찾아서 해결하면 촥 다 풀어진다라는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그걸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진에서는 처음에 이제 제품이었고, 제품을 킹핀 아니라는 대사가 어디 있겠냐 생각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영업 조직이 좀 약한 데가 있고, 영업 조직과 제품이 다 좋다 하더라도 무슨 또 노사 갈등이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고, 그 문제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킹핀이 뭔가는 그 상황에 따라 조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문제 해결에 이제 실마리를 찾아내는 거래요. 그건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킹핀을 이제, 저는 항상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제 나름대로의 비법이라고, 경영의 비법입니다. 나름대로 잘 풀어나갔습니다. 마지막에 5번째 키워드가 있다면 몰입인데요. 아무리 도전 정신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킹핀을 찾아서 질문을 해서 답을 찾는다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 하나 있다면 이미지니어링이라는 건데, 이미지라는 상상하다, 생각이라는 명사죠. 거기에 이미진 하면 동사가 되는데 거기에 ER을 붙이면 상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 ing를 또 붙이면 이미지니어링이 되면서 상상한 것을 실천하는 것, 현실화하는 것이라는 또 명사가 됩니다.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디즈니랜드에서 처음 설계했던 사람들이 했던 신조어인데, 애들의 동화 같은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설계자들의 생각이에요. 야, 우리 협력의 세계야, 꿈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해내자. 그렇게 해나는 것들을 이제 해내기 위해서는 몰입을 해야 됩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제가 신제품 만들 때는 한 3개월은 꿈 속에서도 해를 안 끄고 막 끊임없이 생각하는 이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일찍부터 이걸 좀 20대 때부터 좀 이 경험을 했어요. 장구를 배우면서 기모리 장단을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알짜고개라고 하는 어느 고비를 넘을 때까지 해내야만 찰나에 오더라. 오늘 내가 하고 있어요. 절대 안 되지 않았던 그 기모리 장단을 제가 치고 있었고, 그런 이제 몰입의 어떤 힘. 그 뒤에 또 제가 이제 작업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얼수하면서 굉장히 이제 힘겨워할 때 저 스스로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만 운동으로 108배를 한 1000일 동안 한 적이고, 그 주에 3000배를 한 5번 정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저 나름대로 불심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계기도 됩니다. 3000배는 12시간 동안, 절을 한다는 거는, 지금 내가 다시 도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안 돼요. 간절하지 않으면 안 돼. 몰입은 간절해. 그러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든 조직, 기업이었든 간에 히트 상품이 나왔던 그 배경에는 간절함이 있어. 회사가 배수진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회사 간다, 죽는다 라는 간절함이든, 아니면 왜 우리나라에 우리는 왜 없을까라고 하는 이 절실함이었던, 뭔가의 그 간절하고 절실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에 칼이더라도 해낼 수 있는 뭔가의 행동력이 만들어지는 그 부분들이 이제 몰입이라는, 집중.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라는 말도 있고, 뭐,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딱 같은 개념이. 제가 앞에 뭐, 연습작, 졸작 제 작품입니다만은 갖다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자랑하러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을 그릴 동안에는 몰입이 되는 거예요, 몰입이. 몇 시간 동안, 무화라는 개념. 장구 칠 때도 내가 느끼고, 절할 때도 느꼈습니다만은, 평생에 좋은 취미를 하나 얻은 것 같아서, 앞으로 한 10년 뒤에 제가 보면, 화가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또 만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전할 때 다시 초청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저의 어떤 도전의 어떤 내 인생 속에서 소명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저 나름대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또 킹핀이라는 해법을 가지고
몰입을 했던 이 이야기들을 이제 책 속에는 좀 구체적으로 제품별로 상황별로 제가 좀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제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천착한 음료에 빠져서 30년을 해온 그러나 일관성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저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뿌듯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월드컵 할 때 2002년도에 전 2000년도에 고민에 빠졌어요. 야, 전 세계 사람들이 올 건데 이게 오게 되면 올림픽보다 월드컵을 하면 200국 이상이 뭐 이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와서 편의점에 문을 넣는데 자기 나라에 있는 음료밖에 없을 때 오렌지 커피 콜라밖에 없으면 난 창피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 음료를 내가 편의점에 입점한다 했는데 작정하고 정말로 했는데 2002년도에 편의점 넘버 톱10 중에 아침 햇살 뭐 초록매실 하늘보리 같은 경우는 한 서너 개가 랭킹에 들어갈 정도로 물만 넣으면은 그 제품들이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우리 월드컵 보는 재미 못지않게 저는 외국인들이 편의점에서 우리 제품을 손을 가는 그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오래된 세월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후식으로 어느 날부터 대추차, 매실차 뭐 이런 것들이 식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사이다 콜라 커피밖에 없었잖아요. 초록매실 이후에 우리나라의 후식 문화가 식당에 바뀌어버린 좀 되찾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 나름대로 혼자서 30년간 해왔던 제가 보람 있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지 제가. 나이가 보니까 좀 울컥울컥하기도 하네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저 여기에 보면 구석구석에 제 인생이 다 모여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그다음에 뭐 웅진 하이트진로 문 포함해서 같이 공부했던 뭐 그 분들도 구석구석에 다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제 인생이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 느낌이 드니까 제가 순간순간 울컥울컥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포르체라는 이제 제 방금 말씀 5가지의 그 키워드가 다 제목이 될 수 있었어요. 조은우의 이유 있는 도전, 뭐 소명, 조은우의 소명, 모든 답은 질문에서 나온다. 모든 히트 상품은 질문에서 나온다. 몰입하라, 킹핀을 찾아라, 간절한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제목이 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고민하다가 해내는 것. 제가 30년 동안 우리 음료를 이제 세계화해야겠다는 이 어떤 해내는 저의 어떤 의지. 우리 포르체의 그 박영미 대표님까지 포함해서, 뭐 이경미 편집, 그다음에 마케팅 팀이 같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고심하면서, 저의 어떤 그 글들을 다듬고 빛나게 해주셨는데, 그 포르체 뜻이 스페인 말로 뭐 통로라면서요? 지식과 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이름이 우노입니다. 우노인데 스페인어로 넘버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 UNO이라면 이태리어도 그렇고 스페인어도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르체에서 지금까지 팔았던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은주님, 혹시 대량 구매가 필요하시던지 우리 정은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제 이 정도라고, 혹시 질문 좀 간단히 좀 받을게요. 이렇게 조은호 대표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안지도 오래돼 있었고,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 MBA에서 경영대상을 함께 받는 그런 처지가 돼서 좀 안다고는 생각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역시 저는 잘 몰랐습니다. 마케팅의 교과서입니다. 대단한 공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응답이 빠질 수가 없죠. 질의응답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전 질문인데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는지 한번 여쭤봐 주셨습니다. 저 옛날에 MBC 성우시대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 10일 동안 인터뷰한 결과가 생각하는 물도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
그 불도저는 저도 알겠는데 생각하는 불도저는 뭐냐면, 쟤를 움직이는 거는 철저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하고, 그 끝이 보일 때 이제, 그때는 저를 못 말립니다. 목이 칼이라도 할 정도의 힘이 생겼는데, 갑자기 이제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할 때는 이제 저 직관을 믿습니다. 제가 결혼인데 우리 뭐 아내하고 결혼을 얼굴 보고 2개월 보름 만에 결혼했거든요. 만난 지는 한 달 보름.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사고 쳤냐? 왜 갑자기 이렇게 결혼 발표를 하냐? 사고 안 쳤는데 왜 그래 빨리 결정을 했냐? 제가 무슨 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내 눈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27년 동안 살면서 저 나름대로 내 배우자, 반려자를 결정을 하는 시점에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판단할 때 같이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답 같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직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 나름대로의 그 당시 27년의 삶, 지금 한 62년의 삶이 녹아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20년, 30년, 40년으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언가 되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 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점으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인간은 모든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질문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차를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에 나온 지식 재산을 계속해서 사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자와 CEO의 역량 차이는 무엇인가요? 즉 발명자가 CEO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하나씩. 그거는요, 발명자는, 개발자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CEO는요, 잘 팔리는 좋은 제품을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개발에 가서 뭐 좀 만들어 달라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거 시장에 알아보니까 10,000원짜리 정도면 잘 팔리겠다 해가지고 봤는데, 원가 얼마인가 봤더니 10,000원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이제 팔수록 손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익 나면서 잘 팔리고 좋은 제품을 이제 전체적인 이제 판단을 하는 게 CEO란다면, 발명가나 개발자의 엔지니어 마인드는 그냥 최고 좋은 거, 이런 쪽으로, 하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마케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CEO 경영자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발명가, 이제 개발자, 요 개입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우리 연구소나, 공장에 이런 사람한테 마케팅 교육을 좀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인드가 이제 소비자에 가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장님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진실과 거짓말을 하나씩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큰 거짓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인 것 같고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 안 변할게. 가장 강력한 진실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 답이 된 거.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니즈를 찾아내신 방법을 잘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찾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 속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음료를 보통 제품 개발한다면은 막 기능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렇게 싼 거, 좋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접근법이 좀 다른데, 저는 음료를 마실거리 생활 문화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 제가 처음에 음료로 갔을 때 사람들이 깡통 산업이래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니, 내용물보다 그 용기 값이 더 비싸니까, 원가가. 하고 또 이게, 소위 말하는 가대기라 해가지고, 이렇게 영업하는데 보면 우리 먹을 때는 못 느끼는데, 5박스, 7박스씩 막 영업하는 사람 볼 때는 허리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깡통 산업이라고 이렇게 비하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문화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우리 옹고지신, 우리 선조들, 오랜 음료 역사는 230년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마실거리 문화는 5,000년이라는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그 속에 답이 다 있지 않겠나라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밥상위에 저는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밥상위에 올라오면 먹고 죽는 거는 절대 안 올라오고, 수천 년 동안 임상이 돼 있고, 그래서 제일 많이 먹는 밥을 가지고 만든 게 아침 햇살이고요. 그 밥을 가지고 만든다기보다는 밥에 주 원료인 쌀을 가지고 만든 게 아침 햇살이에요. 근데 내가 연구소한테 이제, 야, 된장찌개 음료 만들어 와라 이러면요. 고민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된장 국물을 막 이렇게 물 타가지고 가져오기도 하고, 동치미 음료 만들어 와라 하면 동치미에 물을 소금기 빼가 가져오기도 하는데, 저 접근은 그거죠. 된장찌개의 주 원료가 이제 콩이니, 콩 음료를 만들자는 이야기고, 동치미 음료라는 건 무 음료를 만들자는 이야기지. 그 접근은. 그러니까 근데 짜장면 음료 만들어 와라 하면 사람들이 막 기가 자빠집니다. 짜장면 음료 어떻게 만들지? 짜장면을 뭐로 메인으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접근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선조들의 생활 속에 있었던 그 음식 문화, 마실거리 문화 속에 답이 다 있다라고. 사실은 저는 죽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미래를 내다보는 시야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한 3,000배 보시면 3,000배. 옛날에는 인사이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인사이트 갖고도 안 되는 것. 포사이트, 소위 말해서, 통찰력을 넘어서서 예지력, 투시력, 무슨,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저는 이제,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이 3,000배를 하다 보면은, 엄청난 몰입도에 들어가가지고, 잡념을 이제 다 없애면서,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뭔가의 소위 말해 참나,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만나요. 그러면 희한하게 문제 해결이 되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108배만 하루에 한 16분이 걸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침에 좀 문제가 있었다면, 절을 하고 나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자꾸 그러길래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절하기 전에 조그만한 문제였다면, 동료 문제든, 거래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 골머리 아픈 문제가 조그만했는데, 절을 16분 딱 하고 나면, 이 조그마한 좁쌀만 해지. 이 문제가 좁쌀만 해지면 문제가 아니죠. 좀 해결되는. 요게 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우리가 인도에서 시작한 중국 거쳐 한국은 이제 종교적인 의식으로 했지만은 사실은 저는 요가로 보는데 전신 요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내 머리를 계속 땅에 박는 요런 행위다 보니까 우리 물구나무 서기 하듯이 해서 이 뇌혈류의 그것 때문에 상당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잔해, 운해인데 중간에 간내라고 있어요. 잔해는 이성, 운해는 지성을, 감성을 이야기하는데, 간내는 영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의 뇌를 다 쓰는 게 전내형 인간형. 그건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뇌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이성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하지만, 영성까지도 좀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좋은데, 저는 절 운동이 그런 거 판단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최근에 느꼈던 거지만은 조금 더 멀리 보면은, 20대 때 천만다행으로, 인문학 공부를 한 1년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은행도 다니면서, 대학도 다니면서, 또 장구도 치면서 1인 매덕할 그 시절인데도, 이제, 내가 똑바로 살고 있나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 모임에 좀 들어오라요. 뭐 안 되냐 했더니, 좋은 세상 만드는 데인데, 근데 못 들어온다. 그럼 공부를 1년 동안 해야 돼. 무슨 공부해야 돼? 역사 철학해야 된대. 하자. 이거. 왜냐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걸 역사 철학을 1년 정도 공부하다 보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딱 공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풀 방법이 없어서 하다가 24번째 겨울이었는데 군에 있을 때 제가 어떤 글을 다시 읽어보니까 글은 거칠지만 그 역사 철학 안에 1년 공부했던 현인들의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제가 판단했습니다. 야, 조은호, 너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네.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되겠어. 그래서 저는 제 가치관이 바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인문학이 그 당시 1년 젊었을 때 했던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그 이후에 한 30년을 그거로 먹고 살았을 정도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인문학 공부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몰입을 할 수 있는 그게 뭐 장구든 절이든 그림이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상상력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추상력 모든 걸 또 압축해서 하는 이런 능력 이제 그걸 추상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추상력, 그다음 상상력을 높이려면 문사철도 중요하지만 시서, 화, 무 같은 이런 쪽 부분도 같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조금 더 사람들 행동,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조금 인류의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을 좀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지게 된다면 그게 뭐 세상을 타임머신처럼 타임머신도 칼 타고 30년 한국 가고 10년 뒤 미국 한국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뭐 그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영업팀에서 일하고 계신 분 같은데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때마다 생각이 많고 선뜻 바로 시도하기 어려운 요즘인데 고모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빠르게 실행해 내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 앞이 안 보이면 발 한 발 내기도 어렵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넘어질까 싶어서 어디 부딪힐까 싶어서. 근데 앞이 보이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 제가 앞에 할 때 왜 사람들이 자꾸 반대를 했을까? 뭐 대충 하니까 뭐 삼계탕 할 때 인삼에 대추 메달 들어가는 그게 무슨 사이다 콜라 같은 쌈박한 것도 될까 말까인데 그게 되겠냐고 안 된다고 할 때나 쌀 그 잘해봐야 쌀뜨물이나 뭐 숭늉밖에 더 되겠나 이게 무슨 음료냐 할 때나 누가 이거 끓인 물도 안 사 먹는데 보리차를 사 먹겠냐 반대할 때나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반대를 할까? 앞이 안 보이는구나 이 사람들은. 나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앞으로 될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해서 뭐 해서 다 보이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럼 앞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건 좀 앞에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자기의 직관을 높이기 위한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질문을 지금 한 개 정도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TN의 박준식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을 좀 두 개를 하고 싶은데 질문을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게 있고요. 첫 번째는 암울할 뻔했더니 강연이 다행히 사회적으로 좀 정말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받게 되었고 그거에 맞춰서 이게 국내적인 질문은 어떤 거냐면 지금 시대적으로 젊은 아이들이 2030 아이들이 빛의 혁명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내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집에서 소중한 응원봉을 가지고 나와서 그 아이들이 지금 집에 가면서 새로운 팬덤을 만드는데 이 팬덤이 지금 우리가 해냈다는 팬덤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팬덤으로 그 해냈다는 것과 또 대표님께서 해내는 또 출판을 지금 하셔가지고 이 타이밍적으로 2030들에게 그들이 해냈다는 것과 조은호의 해내는 것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2030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1번.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하게 가서 대중문화가 앞에 이제 K 항상 우리 냉장고를 바꿔주신 혁명가 조은호 대표님께서 앞에 K 푸드, K 음료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 시대 25년부터는 그 앞에 K까지는 사라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문화가. 음악적인 거에서 이제 K-팝에서 K를 사라지면서 팝 자체가 한국 것이 이제 되어버린 상황인데 해내는 것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 K를 없애고 세계화로 나갈 때 해내는 것은 어떤 방점을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요즘 팬덤 문화가 지금 상당히 옛날보다 더 활발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뭐 동원인가요? 또 정동원, 또 뭐 임영웅 뭐 저도 한번 따라가 본 적도 있고 합니다만, 저도 영탁 응원봉 팬덤들이 저한테 선물해가지고 집에도 한 2개 정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뭘까를 좀 생각해봤어요. 저도 이제 트위터도 해보고 해서
그 팬덤들하고 조금 놀아보니까 저는 좀 사회적인 병적 증상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외롭구나, 우울하구나, 이 풀 데가 없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뭐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뭐 대학에서 했는데, 그 OECD 국가의 그 젊은이들의 셀프 컨피던스, 소위 말해서 자신감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에 대해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했는데 한국이 그게 꼴찌예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처럼 소위 말해서 뭐 강대국들을 우습게 까는 민족으로 우리가 이제 희화하고 있는데 자부심을 가지는 한국인이 왜 그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할까? 저는 어찌 보면 가장 한국의 심각한 문제가 그 청년들의 자신감부터 살리는 일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팬덤 문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자기의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는 했는데 뭐 이렇게 시위 문화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뭐 어떨 땐 긍정적으로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적인 어떤 저는 어른들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이제 K-팝에서 시작해서 K-드라마, K-필름, 엄청나게 지금 세계화되고 있는 몇십 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 K-컬처 중에서도 아주 선두라고 할 수 있는 K-문학이라는 장르까지 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우연이라 생각 안 합니다. 갑자기 뭐 생긴 일이 아니라,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때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일제 이후에 우리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 영역에서 좀 봉쇄가 됐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술도 우리 옛날 가양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이런 부분 또 문화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유구한 우리나라의 엄청난 잠재력을 좀 믿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래서 문기. 세계 기록문화유산의 유네스코에 우리가 17개가 등재되어 있을 거예요.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중국보다 우리가 더 많대요. 전 세계적으로 한 4위 정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훈민정음을 포함해가지고 뭐 세종왕조실록이라든지 동의보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재되어 있는데, 그 한글이 주는 엄청난 우리의 문명의, 으뜸이 이제 문자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또 신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신바람 나는 일을 이제 판만 만들어주면 못할 일이 없는 정도의 엄청난 민족이지. 이거를 이제 감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강의 기적이니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터질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30년 전에 그거를 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그 중에서는 뭐 제가 하고 있는 음료 쪽에서 답을 찾아서, K 음료 쪽도 한번 세계화해보자. 우리가 콜라, 뭐 커피, 오렌지로 대변되는 세계 음료의 어떤 시장을 한국에서 못할 게 뭐 있겠냐. 우리 몇천 년 동안 이어온 우리의 마실거리 문화를 현대화시키고 산업화는 늦었지만 이거를 우리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 가능성을 저는 30년 동안 봤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에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어떤 형식으로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원하더라도 우리 후배들이 그 일을 이어가서 코카콜라를 뛰어넘는 음료가 한국에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콜라가 명품인가,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는 맞지만 명품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더 좋으면서도 음료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음료들이 한국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어떤 문화를, 정신문화뿐만 아니라 생활문화까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이 대명제를 모든 영역에서 해내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걸 해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미 그 잠재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 저는 안 했고 앞으로도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답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딱 이만할 때 인연이 돼가지고 저랑 그 후에 소드도 일을 주신 고수열전 저자 마동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7개월 후에 다시 이제 음료 시장으로 복귀를 해서 마케터를 하실 건지 아니면 CEO를 하실 건지 하고 그리고 이제 음료 같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드신 음료 같은 그 전문가들이 음악을 지금 음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20대 때도 했던 것처럼 10년 뒤에, 20년 뒤에 조은호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조은호도 할 수만 있다면 괜찮게 사는 인생이라고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조은호답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변화를 들어가지 않고 항상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 청년 정신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싶어요. 그 중에서 꼭 저는 음료만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인생에 이제 이모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사장 25년 했고 몇 군데 옮기기 때문에 정년퇴직 개념은 아니고 거의 용병 같은 겁니다. 이제 또 내를 필요한 데 가서 또 일을 해주고 하면 되는데 꼭 가서 CEO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멘토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강연도 할 수도 있겠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콜라를 뛰어넘는 음료를 어떻게든 완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하고 싶은 건 있고요. 그거를 제 표현으로 한다면은 그 인생 이기작.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이모작 이야기 하는데 이모작이 뭐냐면 쌀 농사 수확하고 난 다음에 겨울 되니까 딱 놀리기 아까우니까 보리 신고 하는 이게 이모작인데 이기작은 이제 베트남 같은 데는 쌀을 2번, 3번 수확을 하거든요. 기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지금까지 은행 10년, 음료 30년인데, 내 인생을 20년 배웠던 거 빼고 나면, 40년 동안 중에 30년을 음료를 했는데, 제일 잘하는 거를 왜 내가 포기해야 되냐. 형식은, 방법은 좀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음료의 세계화를 아마 저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의미 안에서 최대한 할 것이고, 그걸 꼭 음료를 만드는 일뿐만이 아니라, 음료를 만들게 하는 일, 그게 이제 그의 어떤 컬처적인 측면으로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이은영 교수님이 제 멘토로 모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최고의 찬스를 해주신 게 아침 햇살이라는 제품은 시인이 시집 100권 낸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문화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음료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든 제품이 깡통이 쓰레기통에 굴러다니는 거 제일 이쁘거든요. 누가 마셨을 거니까. 아침 햇살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지금까지 보니까 한 26억 병 팔았더라고요. 누적으로. 금액으로 치면 한 2, 3조가 됩니다. 초롬이 씨는 그 절반 이상은 될 거고, 하늘보리, 블랙보리 합해도 한 13억 병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역사가, 음력이 한 30년 되다 보니까 제가 만들었던 제품들이 엄청나게 소비자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우리 브랜드로 노예 하나도 없이, 사람들 사랑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저는 문화운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품, 음료를 만들었지만은, 우리 문화운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제 혼자 그냥 잡박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조은호다운 것은 지키도록 제 스스로 살피겠습니다. 아니, 저는 헤드헌팅으로 소비재 기업에 헤드헌팅 15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은호 대표님 할때질로에 입사하시는 작품을 같이 한 본인인데요. 그죠? 근데 헤드질로 음료 들어가실 때 면접 보실 때 독보적이셨어요. 같이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없으셨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모님도 계시지만 지금 책을 내시고 이후에도 아마 웅진식품 인수하신 초림교육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후에 또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오늘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깊은 자리에 막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또 저와 한번 같이 할 일을 부모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좋은 강연 진행해 주신 조은호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 번만 더 치고 이상으로 약 1시간에 걸친 조은호 대표의 강연 그리고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는데요. 근래에 들어봤던 강연 중에 최고였습니다. 어떤 마케팅 교과서보다도 훨씬 더 리얼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인 마케팅의 원론적인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특히 강의 내내 일관되게 관통하는 그의 키워드, 도전, 소명, 질문, 킹핀, 몰입이라는 이 5가지의 키워드와 용기론
청년정신, 역발상, 일일신, 우일신, 오너십을 수의점, 기대수준, 열정, 이미지니어링, 영혼 한 스푼, 석공의 지혜, 독창적 차별성, 수요와 상품화, 언맷 니즈, 감동, 자기인정, 이와 같은 핵심 키워드들은 아주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편집하는 그 길 내내, 아, 내가 참 잘 갔었구나. 유튜브 하는 보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은호 대표님,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그리고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책을 내면 제일 먼저 가서 사고, 그리고 또 그 책을 늘 알려주라. 책을 샀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알릴 것입니다. 조은호 대표의 오래전 인터뷰 영상 하나 보내드리면서 군대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무당들이 짝두기에서 춤을 추는데 신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말을 내잖아요. 거의 이제 뭐 미친 걸 넘어서가지고 신명나게 신기를 이제 그 꿈속에서도 저는 막 테러를 안 끊고 집중을 하는 데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내부 직원들이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쫙하게 이해하고.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